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영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꾸 세금으로 도와주고 구제해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심각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영끌까지 가세를 했죠.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만 지탱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그러니까 하락하게 될 것인데요. 돌려막고 감추기만 급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영끌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끌들이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끌들 망하라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탈출할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고, 혹시 영끌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아파트만 한 거예요. 지금 2021년부터 뭔가 이렇게 볼록하고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2021년부터 열풍이 불었잖아요. 벼락거지다, 현금은 쓰레기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갭 투자로 뭐 부자 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2023년 초반에 봤던 역전세난, 이거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어떻게 된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월세 거래량의 어떤 비중이에요. 둘 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때 보시면은 121만 가구 됩니다. 지금 아직도 돌아올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도 아파트만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매달 한 10,000건에서 14,000건 정도가 새로 갱신되는 전세 물량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서울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 10,000건씩 지금 기본적으로 추가된다는 거예요. 물량뿐만 아니라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은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순위를 보시면은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이런 식으로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데, 특히 강남 3구가 물량을 합치면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다른 곳도 사실상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사가 잘 크게 안 났는데 일부 기사들을 보면은 다시 역전세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면은 서울이 다시 역전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입주량이 많은 강남권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8월 2일 호갱노노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역전세 발생 건수가 8,970건으로 다시 9,000건 근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3달 중에 10,000건 정도가 역전세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 하락이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안에 기사를 자세히 또 보시면은 역전세가 발생한 것 중에 강남구가 89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 역전세 거래 중에 강남의 비중이 거의 10%가 된다는 거예요. 송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683건의 역전세 거래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 갱신될 전세가 몰려있잖아요. 지금 역전세 기미가 다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노원구가 672건으로 송파에 이어서 역전세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원구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전세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를 조금 읽어보시면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6,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13,644가구보다 더 많아서 역전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전세가 본격화된다면은 지금 영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영끌들이 쉽게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됐어요. 7월 19일부터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바로 신청하게 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집주인이 조금 도망다니면은 경매로 넘겨서 내 전세를 돌려받는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웠거든요. 집주인이 도망다니면은 이제 그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매로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7월에도 이미 경매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한 요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7월에 5,400건 정도잖아요. 사실 영끌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만한 소식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경매가 폭증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더욱더 많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다 사실상 수도권 물량이에요. 그리고 영끌들에게 더더욱 안 좋은 소식은 전세 가치가 하락하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담보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원금을 갚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은행은 돈을 떼일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한 만큼 원금을 갚아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집값이 하락한 만큼 은행한테 또 돈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은행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비난받기는 하는데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금을 상환하라,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게 2012년 하우스 푸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 경험하셨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은행에 갔더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아라, 그래서 더더욱 어려웠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영끌들도 비슷하게 당할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만기가 계속 연장되는, 갱신을 하는 그 비율이 53.7%나 됩니다. 다시 갱신하러 갔을 때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출의 일부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고금리로 이어지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시중에 자금이 100조나 있다, 초과 저축된 금액이 100조나 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으로 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아직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자세히 좀 잘 들여보셔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조 요거 털어먹으려고 작전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부동산만 아니라 다른 데 갈 수도 있다, 그거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100조가 부동산에 가면은 금융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이야기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보면은 초과 저축된 게 만일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융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또 어떻게 좀 잘 바꿔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 저축을 한 이유 분석을 해놨거든요. 비자발적인 요인 그리고 예비적인 요인,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비적인 요인,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은 거죠. 나머지가 비자발적인 요인, 물건값이 너무 비싸져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냥 물건을 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축을 한 겁니다. 투자를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그런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지금 영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반기부터 돌아오는 다시 갱신될 전세,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 2021년, 2022년 계약된 게 121만 건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한 70%가 갱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역전세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중에 서울도 지금 만만치 않다. 강남 3구가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다시 역전세가 늘고 있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